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쓰기 시작하면 그 근육이 조금 더 커져요. 그러면 우리는 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인생은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되지만 방향성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 저는 3년 만에 한국을 며칠 전에 2주간 방문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라서 지금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고요. 작년 8월에 Whenever You're Ready,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영어로 먼저 발간이 되었고요. 이번에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 무대 뒤에서 수많은 연습과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용기를 내고 무대로 걸어나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시간의 무대를 준비하고 수많은 시간의 연습을 하더라도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저를 연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모아온 삶의 지혜들을 모아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저를 뻗쳐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통함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 나눠 보았고요. 저만 무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가 있죠. 무대를 나가기 전에 항상 무대 감독이 무대로 향하는 문을 잡고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이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를 꺼내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 짧은 순간에 무대로 나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면 그 앞에 화려한 무대와 환호하는 청춘들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를 준비할 때 그 어려운 첫 걸음을 해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제가 이때껏 모아온 그런 삶의 지혜들이 친구처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나누고 싶었고 용기 주고 그렇게 따뜻한 책이 될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연주를 마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You are so talented. 정말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나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영재를 꿈꾸고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다라고 그냥 재능의 흑백 논리로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인간에 불과한 그 꾸준한 노력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는 없죠.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4살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42살이거든요. 38년 동안 제가 일주일 이상 피아노를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시간의 연습을 해왔겠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미 대학 입시가 되기 전에 10,000시간 이상은 벌써 넘은 것 같아요. 천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는 7살이 되었을 때 벌써 10,000시간의 연습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무조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95살의 레전드 첼리스트였었던 야놀 스토커 선생님이 바하의 스윗을 매일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분의 바하는 이미 최고 1위에 있으신 바하의 정통 해석자였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곡은 평생을 통해서 연주하셨고 이미 세계 최고에 있으신데 왜 아직 연습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 사람들은 연주회가 연습의 독착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연주회는 저한테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같이 모여서 음악을 나누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거죠. 저에게는 연습이 연주고 연주가 연습인 연주와 연습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어떤 목적 지점에 다다라서 제 음악 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 생활을 매일 평생 하는 겁니다. 사실 언제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음악의 무한성이 정말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여전히 버겁고요. 연습을 수천 번 했으면 이제 이 곡은 내가 마스터했어. 완벽해.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이야기와 음악의 이런 무한성은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평생을 걸쳐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면서 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의지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매일을 가능하게 한 습관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으시다면요.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오늘 나는 매일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매일 10분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과 꾸준함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에는 통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죠. 어쩌면 우리는 99도에서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지점에 달아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기 이전에 벌써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습관을 만들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매일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제가 제 피아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저도 아직까지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규칙을 정해서 월수금은 이 시간, 화목토는 이 시간. 제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오늘 언제 연습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 언제라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일주일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이미 하고 있는 그 습관 뒤에 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습관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미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커피 마시는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이기 전까지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10분의 1의 양만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은 습관을 들이시고 싶다면 한 몇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3주라는 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할 때마다 그 표를 냉장고 앞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X표를 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종이로 또 다시 3주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3주의 습관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66일의 습관 만들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세요. 왜 66일이냐고요?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주에서 6개월이나 1년이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에 66일은 아주 평균적인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서 66일의 습관 만들기 달력을 쳐보시면 정말 많은 달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 만들기를 이제 그 66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마지막 비결, 이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틀의 법칙은 하루는 못할 수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6일 동안 하루 정도는 쉬는 날도 있더라도 이틀의 법칙을 적용해서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기가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하고 있으면 동기가 생깁니다. 저는 피아노에 앉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달인이 된 거였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치중하지 않고 이미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 오늘 하기 싫은데 하는데 벌써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치다 보면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어떤 무언가를 인생에서 들이시고 싶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이제 음악 하나 감상하고 갈 텐데요. 핸델이라는 바로크 작곡가의 샤콘네라는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게 명상을 하는 것과 아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를 할 때 저 안에 영혼을 만나요. 그래서 아주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죠. 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에 다다르기도 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핸델의 샤콘느를 들으시는 동안에 이 공간, 체나 책방, 공간도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도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온전히 핸델의 샤콘의 음악에 이끌어서 마음을 한번 놓아 보세요. 핸델의 샤콘입니다.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핑크빛 유학생의 꿈은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도 계속되었었죠. 좀 막연히도 공부를 끝내고 나면 뭐라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난 현실은 달랐죠. 낯선 타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직업도 없고 콘서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뭐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죠. 여기저기 지원서를 써봤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회가 정의하는 어떤 틀에 저를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뭐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짐으로써 나만의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가 카네기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미치코 우치다의 연주를 갔다가 그 카네기홀 사진이 있는 엽서에 우치다 씨에게 Why not? 또 안 될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를 위해서 적어달라고 사인회에서 부탁을 해서 그 엽서를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카네기홀은 모든 음악인의 꿈의 무대이자 저도 상상은 한 번 해본 것 같은데 너무 좀 얼토당토하는 것 같아서 바로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엽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 또 뭐 안 될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카네기홀 오피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띠링띠링. 저 피아니스트 김지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정말 엉뚱하다 엉뚱해. 또 이 사람은 이 전화를 수백 번 받겠지 하루에도? 그런데 그 사무를 봐주시던 그분이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뭔가 저는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계속 듣고 땡큐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제 마음에 불이 확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네기홀에 선다는 게 그냥 몽상이나 꿈이 아닌 그렇게 말씀해 줬던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목표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가 있었던 2년 후에 2017년 12월에 전 지역에서 와주셨던 팬들이 모여서 만석이 된 카네기홀에 제가 걸어 나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피아노 학생들에게도 제가 피아노에 관련해서 아주 방대한 꿈을 한번 꾸어보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듯이 저희 학생들도 아주 어려워해요. 꿈을 꾸는 것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이미 한계를 그어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쓰기 시작하면 그 근육이 조금 더 커져요. 그러면 우리는 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인생은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되지만 방향성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질문으로 대체해 주세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뭐지?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꿈을 혼자서 종이에 적어두는 거예요. 뭔가 적는다는 행위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마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을 향할 때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작은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카네기 홀에 전화를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꿈과 행동력이 만나면 인생에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인생의 그 에너지가 우리를 끌고 가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음악 하나 감상하고 또 진행할게요. 락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연주를 하겠는데요. 제가 가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하던 그때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역사책이나 보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날의 하루요. 그렇게 제가 그 날들을 영화처럼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음악에 담긴 감정들을 오롯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보칼리제라는 곡에서는요. 정말 많은 아픔과 힘든 감정들이 들어있어요. 락마니노프는 생전에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닌데요.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은 해봤어요. 제가 한 7살 때였는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오늘 같은 날 거실에서 제 친할머니와 누워 있었는데 문득 그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계시나? 할머니가 형제가 있으셨나? 왜 그걸 나는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지금 살아 있으세요? 할머니 언니나 오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지. 나 언니는 2명 있고 오빠 1명 있어. 내가 15살 때 내 마을에 남북전쟁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모두 다 지금 남쪽으로 일단 피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족 중에 어렸던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와 일단 그 밑 동네로 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머지 가족들은 짐을 조금 더 싸고 그 다음 동네에서 만나자라고 약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하죠. 그 다음 날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머니 가족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가끔 그리고 자주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7살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40대의 마음으로도 할머니의 아픔을 저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락마니노프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했고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그 음악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에서 또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다 같이 음악이 주는 그 치유의 기적을 또 같이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락마니노프의 보컬리제입니다.
음악이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연습실에서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해도 어떤 한 공간에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음악은 공유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히 완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음악이 다시 살아났어요.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음악과 생각을 공유한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가 정말 외롭고 힘든 직업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으로 음악과 연결되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연주자로서 유리컵 같은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연주자를 거치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가의 음악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이 작곡가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늘 찾아보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대고 오늘이 북콘서트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의 콘서트에는 마이크는 시그너처입니다. 그리고 제 연주에서는 프로그램은 그 전에 드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같이 음악의 여정을 같이 떠나는 경험을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연주가 마쳐졌을 때 그 프로그램을 나누어 드립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의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받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것은 제 비전이자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회의 현대화를 위해서 아주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프로그램을 주지 않는 것도 어떤 음악 기획사들은 정말 기절할 일이죠. 음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틀을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일인데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이미 2달 전에 나왔던 제 최근 앨범은 시와 음악이 있는 앨범으로 나태주 시인님과도 콜라보를 해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SIUM, 시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한글을 내고 한복을 입고 이 앨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사실 제가 한국인인 것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소통의 노력은 사실 저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정말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앨범을 만드는 게 음악가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잖아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제 첫 번째 앨범인 10 More Minutes, 10분만 더라는 앨범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는 3만 불, 우리 돈으로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을 걸고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불 속에 집어쓰고 그거를 몇천 번 연습을 해야 겨우 아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거절을 당한 것도 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이 아니라 오케이, that's fine. 그리고 그냥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앨범이 성공적으로 펀딩이 맞춰졌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낀 게요. 저는 제 앨범을 그 세상에 냈는데 이게 제 앨범이 아니라 모두의 앨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을 후원했던 뭐 1,000원을 후원했던 그 후원자들도 저의 이 클래식 음악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비전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를 너무나도 팬으로서 열렬한 팬이 되어서 정말 그 카네기홀에 만석이 된 것도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와서 그 홀이 채워진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30개 도시를 투어를 미국에서 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소통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서 에너지를 받았고 그 에너지를 또 나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그런 소통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이 세상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 큰 우주의 넓은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퍼즐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라는 건데요.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초능력도 될 수 있죠. 어떤 친구가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 누군가는 야, 그거 불가능이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그거 너 네 나이에 할 거냐? 그냥 포기해. 근데 또 어떤 누군가는 야, 진짜 기발하다. 와, 진짜 대단한데? 나는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원해. 화이팅!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을 옆에 두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꿈을 꾸는 것도, 실패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감사한 일들을 만드는 것도, 긍정적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매일의 과정을 즐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분들만의 꿈으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연주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주 한 곡 들려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브람스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8이 118 숫자는 아직 갑자기 안 되네요. 118인데요. 이 곡은 저에게 러브레터 같은 곡이에요. 사실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러브레터는 누군가에게 주려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브람스의 일기장에 적힌 러브레터 같아요. 그래서 브람스는 그가 가진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었죠. 그 안에는 사랑, 기쁨, 희망도 있지만 그리움, 아픔, 그리고 슬픔도 같이 공존하죠. 저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아직도 계속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슴 절절히 아름다운 곡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오늘 너무 선물 같은 이 한 시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조입니다.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저 무대에서 늘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책 이야기까지 하니까 쉽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 무대가 제가 한국을 떠나서 20년 만에 처음 하는 무대입니다. 제가 언제 다시 한국에서 연주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꼭 오셔서 그때 제 최초로 봤던 그 관객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꼭 그때 와주시길 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팟캐스트가 있어요.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라고 영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제 팟캐스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사인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